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 1급 교재 403강 630페이지 물과 관련된 글자 하고 있었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에서 물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굽이쳐서 이렇게 보면 산이 있으면 이 산을 휘감아 도는,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은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산을 휘감아 도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도는 모습에서 내천자가 생겼죠. 내천과 관련된 글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403강입니다. 한자는 이 원 뜻이 있고 그 원 뜻이 이제 의미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뭐 다른 글자도 그러겠습니다만 오른손 그러면 오른쪽 그러면 꼭 오른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뭐 오른편 이러면 오른편 그러면 오른쪽 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내 편, 오른편, 바른 편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렇듯이 만들어 놓은 글자가 의미가 이제 확대돼 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게 말씀 언에다가 플러스 내천이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내천, 말이 흘러간다. 꼭 그렇게 이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내천자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중간중간에 바위가 있거나 하면은 그 바위를 비켜서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우리가 흔히 순리대로 이런 말을 하죠. 물은 밑에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말이 그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즉 교장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뭐 훈계를 하든 훈시를 하든 교훈을 하든 조언을 하든 이런 말이 효력을 발하려면 이 말이 어떻게 행해져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이 물의 흐름처럼 순리에 맞게 말을 해야만 그 교훈의 가치를, 그 교훈은 그 목적을 달한다. 그래서 가르칠 훈자입니다. 가르칠 훈자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리에 맞는 말을 해야만 그 훈계가, 가르침이 효과를 발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내천자에는 문자적인 그런 내천의 의미도 있고, 흘러가는 것에서 자연스러운 순리 이런 뜻도 포함되게 되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이런 글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물이 가는 거죠. 요 글자도 내천자입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에서 두 글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산천, 하천 할 때는 단독 쓸 때 이렇게 쓰고, 이건 단독으로 안 쓰이고 다른 글자 쓰일 때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죠. 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또 물은 항상 어떤 뭐 장애물이 있든지 비켜서도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순, 순행할 순입니다. 순회하다, 순찰하다. 순회는 돌아다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강이 이렇게 산허리를 끼고 도는 모습에서 순행, 순회 이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순찰, 순시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강은 아래로 이렇게 흘러갈수록 거의 이제 바닷가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는 모래 이런 그 사장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삼각주 뭐 이런 말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옥한 땅들이 위에서 흘러내려온 이 흙들이, 모래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강 사이에 있는 이런 그 땅들, 삼각주들에서 골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골주자. 주도, 뭐 제주도, 경주 할 때 골주자입니다. 강 아래편에 있는, 흔히 이제 강 중턱에 있는 섬이기도 하지만, 뭐 여의도처럼 강 하구에 가면, 우리가 낙동강 하구에 가면은 그런 많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물가나 섬, 모래톱 주자였는데 사람이 산다 해서 고을주가 되고, 그러면 그 고을주자 때문에 원래 모래톱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에 물 숫자를 더 붙인 글자가, 요 글자가 물가주, 섬주, 모래톱주, 대륙주자입니다. 삼각주 할 때 이거 쓰죠. 5대양, 6대주 할 때도 이거 씁니다. 이 홍수, 물이 휘감고 도는 이 물이 아주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엄청난 물이 불어나면 이게 굽이굽이 돌면서 돌다가 민가를 덮치게 되죠. 그 다음에 불도 아궁에서 떼는 불이 커지면 집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홍수와 화재는 과거의 가장 큰 재앙이었죠. 재앙 제자입니다. 순종이란 뭡니까? 순종이란 뭐예요? 순할순 조출순입니다. 순리순종. 머리 혈자가 상징하는 가장이나 대장을 따르는 것이, 그게 곧 순리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우리가 윗사람의 말이나 윗사람의 뒤를 따라가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말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그런 것이 이제 순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가장인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아내나 자식들이 거기에 따라가줘야 되겠죠. 혹 실패하더라도 그게 이제 순리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리 순종의 순할 순자입니다. 말과 이제 내천자가 붙었죠. 길들일 순자입니다. 말을 길들이지 않으면 야생마는 지 멋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말을 군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뭐 농업의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운송 수단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말을 길들여야 됩니다. 말이 내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sul리듯이 순리인 것처럼 말을 이렇게 길들여야만 그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에서 길들일 순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가르칠 훈자, 말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만 그 훈계란 가르침이라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려면은 되도 않는 말을 한다거나 억압적인 뭐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치에 맞는 말을 좀 해야 훈계도 되고 훈련도 되고 그러겠죠. 교훈도 되겠죠. 요 글자는 즉 강물이 흘러가는 이 모습과는 같은 현재의 글자 꼴입니다만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만들어 놓은 둥지와 그 둥지 위에서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온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집, 우리가 보통 흔히 보면 뭐 웃음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이 집안에서. 마찬가지로 새들의 집에서 온기가 솟아나온다?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집 소자입니다. 소고를 할 때 새집 소자입니다. 나무 위에 둥지에서
뭔가 이렇게 온기나 훈기를 느낄 수 있다? 그 새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이죠. 새집 소자입니다. 소구를 할 때 이것습니다. 자, 순환이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예요? 정수리 신자죠. 정수리 신자입니다.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수리가 신체 가운데서 어디예요? 뇌지요. 뇌자입니다. 골, 뇌수, 뇌자입니다. 두뇌. 순환이 가장 활발한 신체 기관은 여기 정수리, 뇌입니다. 두뇌, 뇌종양, 뇌하수체 되죠. 골, 뇌수, 뇌입니다. 이 정수리가 굉장히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여기가 막 복잡하게 열이 받을 정도로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걱정거리나 근심거리 때문에 더 활발하게 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마음 상태는 어때요? 편안한 게 아니죠? 번뇌할 때, 괴로워할 때, 번뇌할래, 괴로워할래 자입니다. 고뇌, 번뇌. 고뇌나 번뇌를 하게 되면 여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뇌천자의 본래 의미와 그 뇌천자의 그 물이 흐르는 모습의 그 상징적 의미들을 타 글자에 이용하고 있는 조자 원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404강 632페이지를 하나 보시죠. 여기는 꼴은 뇌천의 꼴을 하고 있어요. 즉 꼴이라는 것은 모양을 말하죠. 모양은 뇌천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인데 그래도 이 글자에 지하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하수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물줄기경, 지하수경 그러는데 원뜻은 배틀경입니다. 배틀은 뭐예요? 배틀을 짤 때 이렇게 실을 늘어뜨려 놓고 여기에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천이 짜여지고 가마니가 짜여지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이렇게 늘어진 모습, 실이나 이 끈들이 집들이 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틀을 짜는 모습에서 배틀경자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짜여지듯이 뭔가 이 땅 속에 지하수들이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하수경자도 되고 이런 것이 물줄기잖아요. 사방천지를 쭉쭉쭉쭉 이렇게 관계수로처럼 물줄기의 모습과 비슷해져서 물줄기 경자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배틀경자예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글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실사가 들어가 있죠. 실을 가지고 배틀에서 천을 짜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죠. 이 글자는 진날경자, 날실경자입니다. 날실, 시실과 날실 그러죠. 실이 늘어져 있는 날실과 그 왔다 갔다 하는 시실, 날실과 시실이 합쳐져야만 직접 천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단어가 경제나 경영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경제 활동들이 짜여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화폐라는 것도 화폐가 없게 되면 물물교환만 하게 돼도 뭔가 복잡할 텐데 화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천이 짜여지듯이 이 사람들의 이 삶이 확 짜여져요. 그게 이제 경제와 경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경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스릴 경자. 진할 경자라는 것은 이 날실에서 시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경자, 진할 경자, 지나다니다라는 뜻이 생긴 거고 여기에서 이런 모양, 짜는 모양에서 흩어진 것들을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것들을 잘 조직하는 모습에서 다스릴 경자. 그래서 경제, 경영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 지하수라는 것들, 관계수로라는 것들은 물길이 막힘없이 잘 다닙니다. 여기에 갈척자가 붙으면 잘 다닌다 해서 지름길 경자입니다. 직경, 행동 반경할 때 잘 다니는 모습이에요. 지름길 경자, 직경, 행동 반경.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이 배틀에서 시를 짜는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짜여지는 것처럼 이 수레들도 빨리 달리게 되면 수레들이 빨리 달린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이죠. 수레들이 빨리 달린다는 것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가벼울 경자입니다. 이 날렵하게 이 배틀에서 천을 짤 때 보면 굉장히 빨리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죠. 기계니까. 그러니까 수레가 빨리 움직이는 모습에서 가볍다라는 뜻을 갖게 됐어요. 가벼울 경자입니다. 경쾌하다. 여기에 머리가 들어가면 이 머리와 몸체 사이가 뭡니까? 목이 몸체와 머리를 내에서 뭔가 순환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요 글자 목경자입니다. 요 글자를 배틀이 순환이 되는 장면으로 본 거예요. 몸체와 머리에 순환이 되는 장면, 왔다 갔다 하는 순환 장면. 요거를 머리 두 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목경자를 만든 겁니다. 경부, 경골할 때 이 순환에서 이게 이제 순환되는 거잖아요. 이 배틀을 짤 때도 엉켜버리면 안 짜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씨가 추가 이렇게 있으면 추를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럼 이게 잘 흐트러지지 않게 돼 있어야만, 이게 안 엉켜 있어야만 끝없이 실이 지나다 빨리 다니면서 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순환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물길이 막혔다. 순환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 뭐예요? 그렇죠? 저것이 경련 경자, 심줄 당길 경자, 목 뻣뻣할 경자입니다. 경련. 뭔가 순환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련 경자, 심줄 당길 경자, 목 뻣뻣할 경자, 경련할 때 사용됩니다. 바람기호로도 쓰임이 있어요. 풀초 들어가면 줄기경자입니다. 줄기경자. 이 씨실에 매달린 요런 모습이 줄기잖아요. 식물의 줄기, 줄기경자입니다. 목봉경할 때 씁니다. 요런 그 줄기들은 보통 어때요? 줄기들은 이파리나 이런 것보다 좀 더 강력합니다. 힘을 좀 들여야만 줄기는 꺾을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굳셀경자입니다. 강경하다 할 때, 질풍경추 할 때, 강경하다 할 때 굳셀경자. 보통 줄기들은 그 잎새나 뻗어져 나간 그거 새순보다 훨씬 더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힘을 좀 줘야 끊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이 신체 가운데서도 이 좀 더 힘센 부분, 이런 그 줄기처럼 굳센 부분이 어디예요? 정강이 경자입니다. 경골할 때 정강이 경자입니다. 발음교일 가능성도 높죠. 자, 여기에서 요 그 경자가 물줄기경, 지하수경 그럽니다만, 마치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관을 통해, 땅속 관을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현재의 글자 모양에서 물줄기경, 또 지하수경 생겼습니다만, 원래는 배틀경자다. 이렇게 직무를 직조하는, 천을 만드는, 가마니를 만드는 이 배틀의 모습에서 날실이 늘어져 있는 날실 사이로 시실이 지나다니는 이 모습에서, 그 모습에서 이제 배틀 경자를 이용해서, 배틀인데 배틀에서 시일사가 들어가면 실제 시실을 이용해서 천을 직조하는 장면이죠. 이런 그 배틀의 모습에서 생겨난
다 글자들도 있고 지하수라는 그런 뜻으로도 의미가 확대된 글자들도 있고 아무튼 원래 뜻은 배틀의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경, 물줄기경 이런 말들이 생겼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천자를 이용한 글자들이었죠.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물과 관련된 글자는 이제 물숫자와 내천자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405강과 406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633페이지 405강 보시면 요런 글자가 있죠. 기운 기자입니다. 기운. 공기라든가 기체라든가 힘의 뜻을 갖는 기운 기자입니다. 이건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단독상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쌀미자가 들어가는 것이 기운 기자입니다. 이 밥할 때 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운 기자입니다. 여기 단독 사용 안 하니까 쌀미자를 추가한 글자인데 기운 기자입니다. 기세, 생기, 수증기. 옛날에 기차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석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석탄 화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기차 앞대가리 굴뚝에서 어마어마한 연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적 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물 숫자가 붙으면 긴 기자입니다.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기차를 엔진을 돌려서 그 힘으로 기차가 갔어요. 그래서 기차, 기선 이런 말들이 여기서 생긴 거죠. 김기자입니다. 김기자예요. 액체인 물이 기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기선이나 기차 이런 것들의 단어에 사용된 겁니다. 기적, 기력 발전, 수증기, 증기, 김기자, 김기자입니다. 수증기, 증기, 김기자예요. 요거는 구름이 피어나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물을 실제로 가열하게 되면 물을 끓이면 거기서 수증기가 또 생겨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단독으로 단어 글자 사용되게 만든 글자들이죠. 이 기운 기자에서 마음심이 붙으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운 기자잖아요. 기운이 밥을 할 때 막 김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속이 막 끓어올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속이 끓어오르는 게 뭡니까? 좋을 때도 속이 끓어오르지만 기분 안 좋을 때 화날 때 속이 끓어오르죠. 성낼 계자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기운을 가리키죠. 적개심할 때 씁니다. 적개심. 405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재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시간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재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06강까지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수에서 내천자에서 기운 기자에서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의 글자들이죠. 구름 운자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다 수증기, 수분 그런 거 관련된 거, 물과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물이 이제 이게 구름이 형성되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무거워져야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이제 물이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내천이고 내천이 모인 곳이 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글자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구름 문자는 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구름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구름의 모습. 구름이 꼈다는 것은 앞으로 뭐 어떻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운하다 할 때 이를 운자가 이게 원래 구름운이었는데 이르다 뭘 일러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다의 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를 운운하다.
예, 원래는 구름 문자인데 이를 운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뜻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뭘 일러준 거예요? 앞으로 비가 오겠다고 일러준 거니까 비구자가 들어가면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가? 구름이. 그래서 이게 구름 문자입니다. 운무, 성운 이런 말 하죠. 자, 이르다라는 뜻이 귀신 귀자에 이 이를 운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귀신 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뭐 이런 말 있죠? 네. 이 귀신이 뭐라고 해대네, 뭐라고 해대는 귀신, 넉 혼자입니다. 혼을 흔히 그 교재에 나옵니다만 양, 혼백 그러죠. 백을 음으로 모았습니다. 혼비백산 넉 혼자입니다. 영혼, 혼이 나갔다. 그죠? 그러니까 이 뭐가 신이 들리면 정신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돈다 그러잖아요. 그 나가는 것, 예, 넉 혼자입니다. 그게 막 주절주절 돼요. 예. 마치 귀신이 뭐 주절주절 되는 것처럼 사람 미치게 되면 막 혼잣말 하잖아요. 예. 뭔가 말하는 거, 뭔가 귀신 씨였다 말이죠. 그게 넉 혼입니다. 넉이 나갔다 말이죠. 나갈 수 있는 넉, 예, 넉 혼자입니다. 발음기호로도 쓰이게 되는데 실제는 발음기로 쓰이죠. 구름 뜻이 있었죠. 자, 이제 금자죠. 이제 금자입니다. 네. 이제 금자에서 네, 이제 금자에서 구름 운자를 사용해서 그늘 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금자에서 구름 운자를 붙이면 그늘 음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언덕과 그죠? 언덕과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태양을 가리면 구름, 태양을 막는 언덕. 그래서 발음교를 이제 금을 써가지고 그늘 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응달 음자, 음양, 음직, 음침하다 할 때. 여기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 식물이 이렇게 잎이 넓은 식물이나 나무에는 뭐가 생겨요? 태양빛이 가려서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마찬가지 글자인데 이런 글자가 또 있어요. 이것도 그늘 음자인데 우리가 흔히 그 큰 나무 뭐 더 큰 나무에는 그늘에 보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늘 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말이 이제 오카게 사마데라는 것이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덕분에 이런 말이죠.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강렬한 태양빛이 차단되니까 한여름에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덕택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덕택음, 음덕. 이 글자를 사용하게 돼요. 사실 이미 이게 있으니까 그늘이니까 꼭 식물로 인해서 생기는 그늘도 필요 없는데 이 글자 1급 글자예요. 음덕이란 말 있죠. 음덕. 다 쓰더라고요. 이 글자도 쓰고 이 글자도 써요. 그러나 음덕 중국어 보면 이 풀초가 들어가 있어요. 음덕 할 때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음덕 덕택 음자 그늘 음자입니다. 이것이 주로 쓰이는 글자고 가끔 쓰이는 글자예요. 여러분들 그 음서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음서제도. 고려시대의 그 공직자들, 특히 뭐 5급 이상, 정오품 이상 자녀들을 시험도 안 보고, 과거도 안 보고, 이렇게 관리로 채용하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음서제도라고. 뭐, 오늘날에도 뭐 사실 그 부모 찬스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다가
지난 정권 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문제됐었잖아요. 그 고려 시대에도 그 음서제도라든가 또 공음전 이 정오품 이상에게 그 하사한 땅들이 후손에게 그대로 이제 상속돼 가지고 보통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그 하사받은 그 땅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국가에다가 돌려주곤 했었는데 그 공음제 덕분에 자식들이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를 뭐 귀족사회다 이렇게 말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공음제라든가 또 이렇게 음서제도 할 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덕택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덕택 음자, 그늘 음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글자를 하나 봐주세요. 요 글자가 요 글자는 사람이 작물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물을 잡는다는 것은 땅에다가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초나 나무나 뭐 작물들을 땅에다 심기 위해서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뭐 그 농작물을 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는 거면 가꾸는 일이잖아요. 가꾼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집도 가꾸지만 대부분 대골이나 궁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꿉니다. 그 가꾸는 모습의 장면인데 여기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기의 예자, 제주 예자, 심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을 예자인데 예술 기예할 때 쓰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지금 그 미개한 나라로 여겨지는 나라들, 즉 후진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유적들이 있는데 타지마할 인도,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유적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예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그런 그 왕궁이나 궁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술적인 그 건물들과 또 정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정원들을 꾸미는 모습에서 제주 예자, 심을 예자, 예술 기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줄여 써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냥 써버리기도 하죠. 이게 운자, 기멜 운자, 평지 운자입니다만 기예 제주 예자 여기에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쟁기 레자에다가 구름 운자가 들어가면 기멜 운자입니다. 경운기 할 때 이를 운자를 발음으로 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 숫자에서 파생된 글자인 내천자와 관련된 글자들, 그 내천자에서 기운기자, 증기나 기임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기운기자라는 글자 보셨고, 구름문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매달려 있는 구름의 모습에서 생겨난 글자들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우자를 제외한 물과 관련된 글자는 다 보셨는데 407강부터는 여러분들 이미 예전에 작년에 다 제가 비우자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교육 한자 407강, 408강 치시면 비우자에 대한 한자는 이미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교재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